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지수 많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코에 금은 코걸이, 기에 금은 기걸이인데 좀 빠진 이유를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봅니다. 첫째, 중동에 지금 뭐 테슬라 같은 부품도 보급이 안 된다. 뭐 우회하고 전쟁, 또 이란이 또 개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동에도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 보통 옛날에는 중동 사태가 탁 나면은 기름값이 바로 폭등을 했는데, 현재는 기름값 보면은 기름값이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진짜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뭐 이란이 전면전으로 전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중동 문제는 이란이 전면적으로 전쟁하지 않는 경우는 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실시간으로 현재 우리도 오늘 보면은 해운주들이 급등하고 막 하잖아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요번에 대만이 친미 정권이 들었었다. 그죠? 계속 옛날에 친미 정권 60% 지지율을 해서 뭐 요번에 50% 지지율인가 조금 낮아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긴장 관계, 혹시 대만하고 중국 긴장, 미국하고 긴장, 그런 영향도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아직도 미국하고 이렇게 뭐 전쟁, 뭐 이렇게 경제력 이렇게 한다면은 중국이 게임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몇 년 동안은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현재 시장에 반영은 되지만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봅니다. 그거는 중국이 아직도 미국하고 맞짱 뜨기 어렵다.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 문제가 지금 원래 김일성이가 남북 통일, 뭐 남북하고 뭐 이렇게 민족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뭐 남북 통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국가 대 국가라고서 뭐 이상한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때문에 좀 빅텍이라든지 전쟁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그냥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도끼 만행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뭐 아웅산 테러 그 이후에 뭐 많은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서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실제 장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국제전이 벌어진다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건 트럼프가 며칠 전에 뭐 경선했는데, 그래도 공화당 또 이 후보들이 그래도 트럼프가 뭐 저렇게 압도적으로 예비 경선에 승리할 줄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51%인가 압도적으로 예비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냥 힘도 못 쓸고, 그러면 트럼프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하는 거 현재 미국에서 $2,000 정도 원조를 해줬는데 유럽은 10분의 1도 안 해줬다 하더라고. 트럼프가 전쟁하겠어요? 뭐 전쟁 비용을 안 대잖아요. 그리고 또 보조금 부분도 IRA인가 뭐 자동차 보조금 안 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솔루션, 자, 이런 종목 어제 종가 매매해서 아침에 막 이렇게 막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손절했잖아요. 이렇게 저도 당장 그 피해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친환경 하나솔루션, CS 윈도 이렇게 풍력주잖아요. 그죠? 당장. 그리고 배터리, LG화학, 또 자동차 섹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보면은 자, 삼성 SDI 그 저점 깨고 내려가잖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직접 이렇게 타격을 줍니다. 트럼프가. SK 아이테크놀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런 경우도 바로 충격이 온다. 그죠? 포스코 부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는 직접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렇게 직접 피해가 온다. 그죠? 오늘 그렇게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항상 영향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죠? 자, LG전자도 약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렇게 저는 실적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봅니다. 삼성전자 3조나 4조나 그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실적하고는 이렇게 약간의 영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주식이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환율이 올라서 주식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이 환율을 보면은 이 환율 보면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1,300원에 있었는데 현재 1,340원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주식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럼 빠진 이유는 중국하고 대만 또 미국 긴장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실적 쇼크 약간 있었고 트럼프 재집권 또 환율, 그렇다면 실제 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 당선은 아직도 될지 안 될지 많이 남았고 우리나라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만 좀 안 좋게 나왔지 그렇게 4분기 그렇게 많이 계속 나빠진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좀 지수는 좀 감에도 좀 많이 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너무 많이 빼니까 저도 황당하죠.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빼니까 저도 하다가 이렇게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핑계대고 트럼프 핑계, 대만 핑계, 또 북한 김정은 핑계대고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누른 느낌이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 그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으로 많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약간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럼 인위적으로 하락을 많이 밀었을 때는 다시 빠르게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설 쪽에 또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은행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빠지면은 진짜 올라올 수가 잘 힘든데 아까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빠졌다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왕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사실은 무서워요. 고점에 좀 행보가 길었을 때 빠질 때는 좀 많이 밀리는데 이럴 때 여기서 빠지는 거 생각만큼 안 밀립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항상 이런 자리가 무섭습니다. 많이 빠질 때는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여기서 깨고 이런 저점을 깰 때가 위험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자리가 위험합니다. 이런 자리가 많이 밀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그런 차트는 생각만큼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생각하고 있기로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번에는 저는 계속 쭉 사오고 올라가면 좀 일부 매도하기도 하고 계속 사고 팔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할 거다. 실어서 요 부분에 그래서 또 저는 또 우리 가족들도 주식을 제가 하다 보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인을 줬다. 사인을 코덱스 레버리지로 많이 사자. 이렇게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고 요번에는 한 2,800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에는 조금 앞에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실었어. 요 부분에 샀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올해 하반기 때 요 이상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이상. 종합지수 한 2,700만 가더라도 여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이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차트를 보고 항상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봅니다. 기존에 잘 가다가 현재 회사가 실적도 좋았는데 많이 밀리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빨리 올라오냐면은 잘 가다가 예를 들면은 LG 예를 들면은 하나 시스템 이렇게 잘 갔다 그죠? 잘 가다가 예를 들면 하락폭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지금 하락폭이 작은데 여기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물려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꼭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이런 차트에서 만약에 좀 요번에 지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여기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아니면 기관도 좋고 외국인이 좋고 많이 사가 있으면은 지수가 하락해서 이렇게 밀린 경우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돼요? 노리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종목을 고릅니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어차피 들어간다면 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 시간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럴 때 한번 봅니다. 이럴 때. 이때 옛날에 제가 해볼 때 여기가 외국인인가 기관이 물리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빠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평균 단가 물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타. 그래 이렇게 올립니다. 개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이 하락폭이 깊을 때 저는 아직도 좀 종목을 안 돌려봤는데 약간 잘 가다가 많이 밀렸을 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화면에서 여기에 날짜를 합니다. 날짜가 12월 말 12월 말까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요 한 달 동안 많이 샀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대형주 중에서 잘 가다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다가 지수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이 저 혼자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많이 밀렸을 때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15,700원, 외국인들이 15,730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자기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많이 하락했을 때 종목을 보고 그렇게 고르면 됩니다. 실적 굳이 안 봐도 외국인이 기관들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 대충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종목 있는가? 한번 제가 감각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고점에서 개인들보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요 위에 고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찍어보면은 이렇게 3개월 봤을 때 대충 봤을 때 개인들이 하고 기관하고 안 드러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고 찾으면은 그런 종목들이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저런 경우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럼 매수 종목은 저런 종목을 찾는 게 맞아요. 자, 삼성 이런 종목은 안 되죠. 이런 종목 개인들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CLC 밴드 같은 거 한번 봅니다. 이때 이런 경우 잘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날짜를 기입했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을 때 하락폭이 깊다. 그럼 이런 종목이 빨리 올라옵니다. 가까우다 봅니다. 가까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가죠. 근데 가까우는 여기서 샀지만은 여기서 쭉 사왔기 때문에 여기에 물린 다 평균 단가가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리 되면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57,000원 지금 현재 거의 본전이니까 이래 안 올리지.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차근하게 이런 종목이 빨리 올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실적 괜찮고 최근에 잘 가고 있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평균 단가가 높다면은 지수가 반등 돌 때 빠르게 반등. 제일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옛날에 코로나 때도 많이 밀렸을 때도 항상 종목 고를 때 대형주 중에서 그렇게 고릅니다. 그렇게 고르면 그놈들이 제일 먼저 납폭 가대주고 빨리 오르는 게 아니래도 예를 들면 이게 비리비리 해갖고 빠진 놈들이 빨리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게 빨리 안 올라오는데도 올라올 듯 하면 빨리 조금 올라오기는. 근데 실제 올라오는 것은 아까 많이 물렸을 때 저가 많이 사서 물렸을 때 그런 종목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조금 더 밀리면은 차분하게 그런 종목을 찾아서 종목을 좀 분산시켜서도 괜찮지 않겠나. 조선주는 저는 계속 조선주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공부를 해보는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좋고 올해 또 4년치 물량도 있고 중국도 배를 많이 수주해가지고 배짱을 부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배 옛날에 덤핑 안 해. 에이, 돈 안 주면 확실한 돈 단가 안 쳐주면 수주를 안 하려 한다 하더라고. 중국도 배짱이래.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실적이 좋은 경우는 요번같이 빠져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현재 실적이 좀 안 좋아하고 빠지는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행보 저점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저점을 깨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런 정도 보세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여기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획이 딱 빠지잖아요. 못 올라옵니다. 당분간 못 올라와.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안 좋아요. 잘 못 올라와. 이런 경우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계산서를 뽑아놨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에서 밀리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안 밀리고 금방 올라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20일 날 토요일 날 제가 그 하나증권에서 하는데 강당에서 하는데 책 가지고 오면은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실전 공매도 한국의 최초 공매도 책 실전 공매도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데이트레이딩 한국의 대표 7인에 선정돼서 주식시장 승부사들 그다음에 최근에 매수 매도 기법 가지고 오면은 제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